오가. 자, 개념식이 6화죠. 이제 앞에서의 유리함수에 이어서 영상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 관련된 것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일단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습 영상이다 보니까 너무 깊게까지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제 역함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포워딩으로 갔었죠. 그러니까 x에서 y로 가고 여기에 각각을 무슨 뭐 정의역으로 잡고, 그거 입력값이죠. 인풋으로 정의역을 잡고, 이 인풋으로 들어가는 원소들에 대한 출력값을 다 이제 치역이라고 얘기했었죠. 걔네들을 모아놓은 걸. 그거를 이제 쫙 묶어놓으면 공역이 되게 되는데, 뭐 이 치역하고 공역하고 똑같으면은 1:1 대응이 된다. 근데 정의역하고 공역까지 똑같고 y는 x가 되면 항등함수가 된다. 막 이런 것까지 했었어요. 근데 역함수라는 개념은 좀 다른 것이, 역함수는 앞으로 갔던 거를 갖다가 되돌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명제에서 P에서 Q로 가는 거 있죠. P면 Q이다. 이거를 역으로 바꾸면 Q이면 P다로 해가지고 방향을 바꿨었죠. 그거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거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X하고 Y에 대해서, 어떤 X에서 Y로 가는 함수에 대해서 Y의 그 치역의 값, 원소의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함수값이 되는 거죠. 이 함수값인 x의 원소, x를 대응시키는 새로운 함수를 f 역함수라고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의 개념인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정의역에서 입력으로 넣은 거에 대해서 받은 치역, 이게 함수 관계였는데,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함수값을 정의역으로 두고 x의 그 대응된 원소를 치역의 입장으로 되바꿔서 입장 바꿔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게 역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걸 이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inverse, f inverse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거하고 비슷한 표현이에요. 역수하고 비슷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아직 모르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법칙을 갖다 대놓고 입증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거든요. 왜 1 나누기 2라 그러면 이거 2분의 1이잖아요, 그냥. 근데 이걸 지수법칙으로 확장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죠. 그러니까 얘를 2의 0제곱으로 둔갑시킬 수 있어요, 1을. 그리고 그거에 나누기 2의 1제곱을 하겠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밑이 똑같으면 지수에서는 빼기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게 되는데, 요게 2분의 1이랑 같은 꼴이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마이너스 1제곱 역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뒤집었다 그 표시예요. 그거를 오른쪽 위에다 쓰는데 함수에다 적용하게 되면 역함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뭐지? inverse of x, f inverse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inverse라는 게 뒤집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이 y equal fx라고 하는 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forward의 함수인 건데, 이제 backward로 inverse를 하게 되면 뭐가 바뀌느냐? y equal f에 괄호하고 x예요.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입력값이었었고 밖에 나가 있는 게 출력값이었는데, 요 입력과 출력의 자리를 고스란히 바꿔서 x는 f inverse of y 요렇게 표시한다 이겁니다. 요러면 같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역함수의 표현이에요. 되겠죠? 자, 근데 조심할 게 안 했어요. 역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1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하나 해볼게요. 자, 1, 2, 3이 있고 4, 5, 6이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역함수를 돌릴 때 1:1 대응이 안 되면 무슨 상황이 발생하는지 볼게요. 역함수니까 함수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만약에 내가 1도 4가 갔는데 2도 4가 가고 3은 6으로 갔대요. 그럼 이거 역함수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역함수로 돌리면 4가 졸지에 1하고 2로 쏘는 꼴이 되죠. 근데 이거는 화살 한 캐릭터당 화살 한 방만 쏘게 돼 있었는데, 그게 두 발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함수의 정의에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역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1:1 대응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쌤이 그 함수의 기본 얘기하면서 1:1 대응이랑 1:1 함수 되게 중요하다,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나중에 연결된다, 그 얘기 했던 게 이런 부분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1:1 대응 얘기하면서 합성함수 얘기하고 항등함수 얘기하면서 그 역함수가 될 조건 같은 거 그런 거 연결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 함수는 이미 이제 적용을 했어요. 근데 1:1 함수뿐만 아니라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야만 1:1 대응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다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판별하라고 일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거 우리가 다루기 이전에 역함수는 1대1 대응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니까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서 남는 애가 찌꺼 없어야 되는 거죠. 그 찌꺼기가 없을 때만 가능한 거니까 x에서 1, 2, 3을 받았어. y가 a, b, c예요. 그때 요렇게 대응되는 함수. 자, 1에서 a로 가고 2에서 b로 가고 3에서 c로 갔대요. 남은 애가 있어요, 없어요? 돼요. 그럼 얘 맞는 거예요.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걸 보게 되면 A, B, C 1, 2, 3이라고 그랬는데 B도 C도 둘 다 2로 꽂히고 있다. 그럼 이건 1대1 대응이라 할 수가 없죠. 왜? 3이 남았잖아. 3이라는 애가 지금 치역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남아버렸어요. 이러면 1대1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비슷하게 뭐가 또 있냐면 정의역과 치역이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이래요. 그렇게 해놓고 fx를 두 개로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자,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그럼 1대1 대응이어야 하는 건데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확인해봐야 되겠네. 0보다 작은데 b를 가져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b인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함수를 분할해서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b라 그러면은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마이너스 x. 그럼 얘는 양수의 영역에서는 값을 가지지 않아요. 그죠? 그죠? 근데 x가 0보다 큰 상황을 보니까 x가 0보다 클 때는 요번에는 5를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5가 만약에 여기 있다 칩시다. 그럼 얘는 a 빼기 3인데 a 빼기 3이 어떤 기울기일 거예요. 자, 그런데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뭐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정의역과 치역이 모든 실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한복 그리기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한 번 지려밟은 장소는 더 이상 지려밟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는 순간 함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함수이다 하더라도 2차 함수처럼 이렇게 돼버리면서 하나의 y값에 동시에 x가 꽂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x에서 y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으면 증가 또는 감소를 똑같이 일관되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 1대1 대응일까요? 이거 1대1 대응이에요. 왜냐면 이 꺾이는 기준을 보면 이 꺾인 구간을 기준으로 모든 값의 x에 대해서 y가 다 존재하죠. 이 방향 기준. 여기도 x가 이쪽 방향으로 갈 때 y가 마이너스 갈 때까지 다 존재하는 거죠. 그럼 이런 거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조건을 쌤이 왜 얘기하는 거냐면 그 상황에서 봤었을 때 이 오른쪽에 들어간 값을 보세요. 여기가 지금 5인데 만약에 5가 이렇게 찍혔어. 그러면은 이렇게 수평선 그어서 우리 1대1 대응 하잖아요. 1대1 대응이 돼요? 안 되는구만. 그래서 이 5가 b랑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5가 b랑 일치하게끔 이렇게 와줘야 돼요. 그리고 a-3은 지금 얘가 음의 기울기를 가져갔으니까 얘가 양의 기울기를 가져가 버리는 순간 이렇게 점프해버리면 또 수평선 판별법 썼을 때 안 먹히죠. 그치? 그래서 a 빼기 3이 반드시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리고 b는 5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붙어야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가 지금 B가 5인 거 확인하고 있고요. A가 A-3이 0보다 작아야 된다고 쌤이 얘기해서 A가 3보다 작아요. 이때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2하고 5를 더하면 최대값은 7이겠지. 정수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역함수의 성질,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하느냐 이제 그걸 판단하는 거였고, 역함수 식을 구하려면 역함수 식을 구한다. 이거 이제 역함수가 된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역함수 식 구하는 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냥 자리 바꾸기 하면 돼요. 다만 자리 바꿀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공수 2의 그 중간고사, 직전 중간고사에서 대칭 이동이랑 평행 이동 할 때 보면 x하고 y의 부호를 바꿀지언정 다른 건 건드리지 마라 쌤이 그 얘기 많이 했었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y는 x제곱인데 x제곱 마이너스 x래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y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x의 부호가 뒤집어지는 거였죠. 그치? 근데 x의 부호가 뒤집을 때 이 제곱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f에다가 쌤이 앞타임이 뭐라고 했어요?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지. 입력값의 x의 부호로 마이너스 부호 붙이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얘는 마이너스 x 제곱이다 보니까 얘는 x 제곱이 되면 그냥 플러스로 그대로 남아.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플러스 x가 돼야 되니까 얘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원리 알겠어요? 요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뒤집어질 거나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하거나 그걸 그대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얘를 만약에 역함수를 존재하고 역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바꾸느냐. y 자리는 x로 바꾸고요. y는 x 자리에는 그대로 y를 집어넣으면 돼요. 이게 역함수 꼴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기존에 함수는 y 꼴 fx 꼴로 바꾸는 게 일반적인 형태니까 이걸 y에 대한 식으로 다시 바꿔줄 필요가 있어. 근데 요 식은 지금 바꿀 수가 있나요? 그게 쉽사리 그렇게 안 될걸? 왜냐면 이거를 하려면은 y제곱 빼기 y는 x로 돼 있어요. 이거 y에 대해서 묶어 y 빼기 1이 되죠. 는 x. 이걸 y에 대해서 어떻게 식을 쓸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y를 여기로 분모로 해갖고 y 빼기 1분의 x로 바꾼 다음에 이 처음에 우리가 y는 x제곱 빼기 x 구해놓은 거 있죠. 요 y 자리에다가 이 x제곱 빼기 x를 갖다 치환해서 넣으면 되기는 해요. 그렇게 구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건 너무 쌤이 그냥 대충 예시를 들어서 그렇게 한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공통수학 2에서 풀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역함수 바꾸는 것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것들은 취약 유형으로 또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간단하게 x하고 y끼리 자리만 바꿔주면 돼요. 서로 바꿔서 그대로 쓰면 역함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쉬운 걸 보면 ax 플러스 2ax 플러스 4의 역함수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라고 하는 거냐? 그냥 그 x 자리에다가 y로 문자를 둔갑시켜요. 바꿔. 그래가지고 이걸 y에 대해서 재정리하면 돼요. 그럼 2ay는 x 빼기 4가 되지. 그거를 y에 대해서 2a로 나눠주니까 2a분의 1의 x 빼기 2a분의 4가 돼요. 그러면 2a분의 1이 4였다는 얘기인 거니까 a가 지금 얼마여야 돼요? 8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요거를 8분의 1을 집어넣으면은 2a분의 1이 지금 곱 2a분의 1이 4였거든요. 그럼 얘 16이 되는 거겠네요. 그치? 근데 b가 지금 음의 부호니까 b는 마이너스 16이 나와. 두 개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8분의 63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요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정말 못하는 친구들도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거 판단하는 거, 그리고 역함수 식을 세우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기초반 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유리함수의 역함수 구하라 그러면 어쩔 거예요? 아이쿠야, 야, 요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봐, 이게 지금 역함수 단원인데 유리함수가 등장하라죠. 쌤이 그랬지. 합성함수, 역함수, 함수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 다 등장한다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를 풀려면 2x 빼기 3분의 x 빼기 2의 역함수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방법이, 자, 선생님 그러면 x하고 y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x는 2y 빼기 3분의 y 빼기 2 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바꿀 거예요, 이걸? 그러면 여기서 이런 그 추정이 나와야 돼요. 선생님 이거 그러면 y 빼기 2를 갖다가 2y 빼기 3으로 일단 나누는까요? 그렇게 하면 되긴 돼요. 해볼게요. 이거 y 빼기 2를 갖다가 2y 빼기 3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조리제법을 써도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2y 빼기 6. 그러면 여기 2분의 1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y 빼기 2분의 3이 나올 거야. 이걸 빼버리니까 y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2를 2분의 3으로 더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머지가 남아. 그래서 얘는 지금 이거를 바꿔보면 몫이 2분의 1인 거니까 2분의 1 더하기 2y 빼기 3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그래갖고 이거를 갖다가 y에 대해서 정리해서 식을 바꿔서 써도 돼요. 그럼 나오긴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말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왕 이렇게 된 거 x하고 y를 다 바꿔버리는 이 x를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형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x 빼기 3을 갖다가 x 빼기 2를 i에 2x 빼기 3으로 나눠버리는 거지. 그럼 2분의 1을 곱해서 x 빼기 2분의 3을 만들고, 아까하고 똑같죠? 그 경우수가 지금 아까하고 동일하게 가고 있지. 2분의 3을 더하지만 얘는 남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래서 얘는 몫이 어쨌든 2분의 1이고요. 나머지는 2x 빼기 3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얘는 2분의 1 더하기 빼기로 바꾸고 2분의 1, 이게 분모로 가니까 4x 빼기 6분의 1로 바뀌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거를 y로 고치고, 이걸 y로 고치면 4y 빼기 6분의 1 마이너스인데 이항할게요. 이항하면은 여기 x가 원래 있었겠지. 지금 역함수로 바꿨으니까. 근데 언제 바꾸셨어요? 방금. 자, 2분의 1 빼기 x가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y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머리를 못 쓰면 또 뭘 하느냐? 4y 빼기 6을 곱해요. 카와이하다 참. 자, 4y 빼기 6을 곱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얘가 여기 간단 말이에요. x에 곱해져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역수를 취해요. 양변에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하고 3x가 똑같다 그러면 양변을 역수를 취한다 그러면 2분의 1은 3x분의 1 이렇게 하는 거랑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4y 빼기 6을 갖다가 분자로 바꿔버리는 대신에 이게 번분수꼴로 나오긴 할 거예요. 1, 그러니까 2분의 1 빼기 x 분의 1이 되겠지. 근데 이거를 이제 2분의 1 빼기 2x 분의 1로 바꾸고요. 그러면 1 빼기 2x 분의 2가 남아요. 그치?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정리를 하면은 플러스 6을 저쪽으로 보내고 4를 약분해서 y는 1 빼기 4x 분의 1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나올 거라고. 되겠어요? 그걸 정리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결국에 물론 지금 여기서는 이거를 x에 대해서 먼저 정리했어요. 이걸 x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식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x 자리에 들어가려는 y로 바꾸고 y의 자리에 들어갈 자리는 x로 바꾼 거 보여요? 요렇게 풀어도 돼요. 요렇게 풀어도 되는데 쌤이 한 거하고도 결과가 같게 나올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결국에 통분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그치? 요렇게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숙제 나가긴 하는 건데 이건 오프라인 수업을 듣고 해야 돼요. 어려워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같이 해보기로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기가. 근데 뭐 여러 번 유형을 풀다 보면 시험 대비는 돼요. 근데 모의고사 풀 때 머리 많이 써야 돼요. 재밌어요 근데. 자, 이제 역함수의 성질을 이제 보면서 슬슬 마무리 시간이 되는데, 역함수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역함수의 역함수라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이거 약간 여집합의 여집합이랑 같은 느낌이거든. 내가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집합인데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또 공집합이죠. 그거하고 동일해서 역함수를 2번 쓰면 자기 자신이 돼요. 그죠? 그리고 원함수하고 합성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합성함수하고 같이 쓴다고요? 네. 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 원함수하고 합성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내가 역함수의 과정도 있고 원래 함수랑 합성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인버스 오브 f에다가 그 안에 속함수에다가 f 오브 x를 집어넣은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 f에 대해 거꾸로 y에서 f로 오는 f 인버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걸 갖다가 결국에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인버스를 하게 되면 여기 x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합성함수는 결국 이 x에서 x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원함수하고 역함수를 합성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자기 자신이 돼요. 그래서 항등함수로서의 역할을 가져가게 돼요. 왜? 그래서 쌤이 지난 시간이지 항등함수를 설명을 하면서, 지난 시간인가? 항등함수를 설명하면서 역함수하고 합성함수 쓰면은 항등함수 나옵니다. 깨게 뜬 게 저기 있었어요. 찾아보세요. 지난 영상에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y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공역 y에 대해서 항등함수 나올 수 있어요. 동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역함수를 먼저 쓰게 되면 내가 공역에 있는 애를 인풋으로 넣고 정의역에 있는 애를 아웃풋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y에 대한 항등함수로 입장이 바뀌는 거죠. 요거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나중에 쓰면 내 원래 함수로 돌아오고요. 역함수를 먼저 넣고 원래 원함수를 합성해 뒤에 합성하는 걸로 가져가게 되면 이제 출력에 대한 항등함수가 나온다고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합성함수도 역함수 취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G compose of F, G compose F인데 이걸 역함수로 취하게 되면은 이거는 자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약간 배우하고 비슷하지. 앞에 방향으로 가면서 자리를 바꾸고 다 부정을 하죠. 그거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inverse of F에다가 G inverse. 그러니까 원래는 G를 먼저 했는데 G가 앞으로 와요. 요렇게까지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요거에 관련해서도 근처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일반고에서는 이거 물어보기 좋아해요. 많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고 싶은데 3x 플러스 k가 요렇게 된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리를 좀 써야 돼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거를 그러면 쌤 역함수를 구해갖고요, x하고 y 자리 바꿔서 역함수 구한 다음 그 역함수의 입력값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서 마이너스 3을 구하면 될까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역함수의 역함수를 뒤집으면 자기 원래 함수가 된다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자는 거지. 양변 이거를 역함수의 결과가 나왔던 거 원래대로 되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앞에서 처음에 역함수 쌤이 얘기를 할 때 역함수는 결국에
자리를 바꿔서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y 이퀄 fx 잘 생긴 애를 갖다가 괜히 못생기게 쭈글탱이를 만들어가지고 인버스 오브 fx는 y를 만들면 이게 지금 x하고 y가 자리가 바뀌면서 써졌잖아. 요거를 잘 기억해보세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x가 들어가 있고 한쪽에는 f 인버스의 괄호에 y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x하고 y하고 인버스에서 자리를 바꿨잖아. 그쵸? 자, 그럼 여기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y 이퀄 fx였던 게 f 인버스 오브 y는 x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둘이 똑같은 거죠, 결국에. 자, 그러면 얘하고 위아래 결과가 같은 거라면 여기도 f 인버스 오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f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 부분이 바뀐 자리만 서로 바꿔주면 인버스 자 떼버리고 원래 함수로 바뀌잖아. 그죠?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자리에다가 그냥 x 자리에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9 더하기 k 해놓고 이퀄 마이너스 2니까 k가 7이죠? 그래서 k가 7이 나와요. 그런 상태에서 원래 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되는 거지. 역함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하다 보면. 쉽습니다, 생각보다. 자, 조금 어려운 예제가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오케이. 1대1 대응이라 이거예요. 까먹으면 안 돼.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된다 했어요. fg에 대해서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줬어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합성함수에다가 자, 지금 g에 이렇게 됐죠. 합성함수 역함수 때리고 있죠. 그럼 합성함수 역함수 때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리를 바꾸고 다 역함수를 돌리면 두 번 돌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g가 뒤에 들어와 있지만 g를 먼저 쓰는데 g를 먼저 쓸 건데 g를 이 앞에다 쓸 건데 g는 인버스를 먹고 들어가고요. f는 인버스를 두 번 했으니까 자기 자신이래요. 요렇게 요게 지금 이게 값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내가 얼마를 넣겠다? 숫자 8을 입력으로 넣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gx는 줬지만 fx를 안 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1대1 대응일 거예요. 그치? 자, 그리고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여기 합성함수인데 합성함수 먼저 이 순서 하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꿔봅시다. f의 인버스 f의 그 안에 g 인버스에다가 8을 집어넣게 돼 있어요. 이거를 k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구해야 되는 k인 거지. 자,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인버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 인버스하고 이 k하고 이 녀석을 바꿔치기 할 수 있다 그랬죠. 위에서 했던 거. 그럼 얘를 f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보면은 다시 이거 여러분들 못 알아들을 것 같다. 왠지 온라인 수업에선. 자, y 이퀄 fx로 돼 있던 거를 동일하게 하는 이거하고 동일한, 그러니까 마치 그 명제 대우하고 명제 관계처럼 둘이 참이잖아. 그것처럼 x하고 y를 이렇게 자리를 바꿔버리면 x는 f 인버스의 y 이렇게 바꾸는 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처럼 x하고 y가 인버스 모양이 있는 상태에서 x하고 y를 자리를 바꿔서 위로 되돌려도 된다고요. 그치? 되돌려도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보세요. 이 안에 있는 거가 y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다 치고 얘를 k를 x라고 갖다 치면 f의 인버스의 y에다가 x인 거잖아. 그쵸? 그럼 이거 자리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인버스 없애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잘 따라와 보세요. f는 인버스를 지워버리고 y하고 x 자리를 바꿔치기 해서 구해야 되는 k를 안에 넣고 이걸 f 안에 있는 거를 통째로 바깥으로 빼는 거죠. 이렇게요. 되겠지? 자, 그러면 k가 들어갔어요. f의 식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요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f인데요, 양쪽에? fx는 fx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g의 인버스에다가 8을 넣은 게 k랑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둘이 같은 거니까요. 같은 fx잖아. 그럼 정의역이니까 똑같은 정의역의 입력값은 같겠죠. 근데 그거 그러니까 g의 역함수에다가 8이라는 숫자를 입력해서 얻은 치역을 x의 입력으로 넣는데 그게 k랑 똑같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야. 근데 k가 구해야 되는 애인데 운이 좋게도 지금 계속 이 안에 k가 인버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도 인버스가 됐으니까 꼭 F만 돼요? F만 되는 거야? You are fired!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G하고 G를 인버스로 없애요. G를 인버스로 없애는 대신 안에다 K를 넣고
8로 자리 바꾸면 되잖아. 재밌죠? 자, 그럼 보세요. 결국에 3에다가 GX를 왜 줬는지 알겠어요, 최종적으로? 저 X자리에다가 K를 집어넣어서 이 합한 게 8이 되도록 해달라. 그럼 K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2면 되는 거죠. 됐겠어요?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노트 정리 잘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거 이제 해설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일부러 쌤이 나눠놨어,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합성함수 역함수 성질을 적용을 해서 일단 안쪽에 합성함수 있는 거 쌤이 바꿨었지, 맨 처음에. 기억나요? 여기서? 요거부터 먼저 바꿨었잖아, 요렇게. 그래서 그걸 적용해가지고 F 컴포즈 G 인버스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체식을 정리를 해서 요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래 놓고 이거를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 성립되잖아. 그래서 자기하고 자기는 함등함수니까 나 자신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근데 어차피 항등함수니까 똑같죠. 그리고 그 항등함수를 G의 인버스랑 돌리잖아요. 그 항등함수는 뜻이 뭐예요? 돌리면 결과가 나 자신이라는 거잖아. 근데 항등함수 i에다가 G의 인버스를 집어넣으면 G의 인버스를 갖다가 항등함수로 집어넣으면 결과도 G 인버스 나 자신이잖아요. 요렇게 풀어도 돼요. 요렇게 풀어도 돼요. 그래서 식은 결국에 식하고 요게 되는데 요 식이라는 건 결과 값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쌤이 말했던 것처럼 여기는 A로 뒀네요. 그래갖고 바꿔서 G에다가 K를 넣으면 A를 넣으면 값이 8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위하고 조금 방식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역함수의 성질을 활용을 한 거예요. 뒤집으면 뒤집어진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예제 숙제 나갑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1번 있었고 여기서 2개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선 합성함수의 역함수 성질을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뭐 시간이 나면 풀어보세요. 역함수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 가겠습니다. 역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걸 할 건데 이제 지금까지는 3가지 정리했어요. 첫째, 역함수 존재. 역함수 존재 여부 해석했고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죠? 두 번째, 자, 이거를 갖다가 그 텍스트로 띄워줄게요. 다시 갈게. 그러니까 역함수의 존재 여부는 1대1 대응이어야만 한다. 1대1 대응이어야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역함수의 성질 중에서 역함수는 자리를 바꾸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쵸? 그리고 역함수 세 번째 식 구하는 거 했고요. 네 번째, 역함수하고 합성함수 활용하면 항등함수 구할 수 있다. 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제 역함수 그래프인데, 역함수는 해석기하적으로 봤을 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게 특이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시점쯤에 대수를 선행을 나갔던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한번 배운 적은 있을 텐데,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내년 1학기 중간고사 초입에 나올 부분이에요. 근데 그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역함수 관계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자, 직선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공수2의 도형의 방정식의 내용이랑 똑같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a, b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다 그러면 b, a로 순서쌍만 자리만 바꾸지 않았어요? 그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순서쌍의 자리를 바꾼다는 건 함수관계 입장에서는 그렇죠. 정의역과 치역의 자리를 바꾼 거랑 똑같은 거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한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점은 반드시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왜냐면 그거를 y는 x를 기준으로 접었을 때 데칼코마니가 돼야 되니까. 그치? y는 x 기준으로 이렇게 데칼코마니가 되려면 여기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y는 x 위에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역함수가 만난다 라고 했을 때 a, b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자, 이거를 역함수를 구해서 또 이걸 역함수를 구하고 있잖아. 바보짓이에요. 이거하고 y는 x하고 교점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럼 교점이 있다. 교점이 있다고 하면 있다면서. 봐봐요.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그냥 구한 거예요. 됐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무리함수, 역함수의 교점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못 풀어요, 지금.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역함수 자체는 합성함수보다는 좀 가볍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역함수 자체는 합성함수보다 가볍다는 느낌이 들 수는 있으나 어디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냐면 합성함수하고 역함수가 같을 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동급으로 같이 나왔었을 때. 이게 이제
그 개념서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을 텐데 우리는 이제 기초적인 개념을 보는 것이고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예제를 좀 더 들면서 문제를 풀겠죠. 그리고 오는 주 스크리너에는 아무래도 역함수가 등장하기 어렵지 않을까? 배우긴 할 건데 그걸 바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본다는 게 어려우니까요. 미니 테스트 같은 형태를 이제 쉬운 걸로 곁다리로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요번에는 우리가 함수 위주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명제 위주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요 다음 영상은 이제 무리함수하고 합성함수하고 역함수 무리식 이제 그거 파트 남았어요. 그것까지 하게 되면 마지막 히든카드 절대부등식이 남는데 거기는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워요. 호불호가 갈리는 영역이라서 그거 이제 마지막에 영상을 찍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 이제 10월 할로윈인데 그때를 기준으로 개념 영상은 다 끝이 나고요. 개념 심기는 다 끝난 거예요. 자, 이제 개념을 심었으니까 씨앗을 물을 줘야 되죠. 그래서 알맹이 심기 들어갈 거고 알맹이 심기는 11월 중순까지 갈 거고요. 그러면은 시험이 빠른 학교들은 3주 정도 남아요. 그때부터 이제 개념 계속 반복적으로 돌리면서 연습 문제 해설 영상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선생님이 책을 이제 개념서도 책으로 만들 수 있다면 해볼 생각인데 3월달 책부터 그렇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대수는 수학의 왕도를 그냥 그대로 쓸 것 같아. 어쨌든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